드라이브 마이 카는 3시간짜리 드라마로 겉보기에는 지루하거나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시작부터 저를 사로잡았고 깊고 내성적인 여정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술과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과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은유적인 가면, 매 순간 다가오는 작은 슬픔과 후회의 끊임없는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인간이 가져오는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영화는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인 유스케와 TV 드라마 작가인 그의 아내 오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오토는 떠오르는 이야기를 유스케에게 들려주고 유스케는 그녀가 이야기를 다듬고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는 유스케에게 그녀가 함께 일하는 배우를 소개합니다. 유스케는 나중에 아내와 그 배우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지만 소란을 피우는 대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느 날 유스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오토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영화 시작 후 40분 만에 일어납니다. 이후에도 2시간 30분가량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영화는 훌륭한 영상미와 효과적인 연출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는 우리가 타인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스케와 오토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하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오토를 집 현관에 있는 거울과 다른 유리 표면에 비추어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화는 유스케가 차 안에서 대본을 암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유스케는 테이프 녹음과 함께 대사를 반복하며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연극의 대사가 유스케의 삶에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유스케는 극중 대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와 삶에 대한 생각을 되짚어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주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차 안에서의 연습은 유스케에게 연극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깊이 새기게 합니다. 3시간이라는 긴 상영 시간은 이러한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장면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객관적인 프레임 덕분에 우리는 화려한 비주얼에 압도되지 않고 삶, 사랑, 상실에 대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대사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유스케가 히로시마에서 바냐 삼촌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연출하기 위해 갔을 때 그는 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역할이 너무 깊고 개인적이며 밤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예술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마이 카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유스케는 마사키와의 대화를 통해 삶, 슬픔, 분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유스케는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변한다는 대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바냐 삼촌이라는 구체적인 예술 작품이 유스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의 주제는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슬픔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로시마에 도착한 유스케는 차량 책임 문제로 운전기사를 배정받습니다. 그의 차는 은유적으로 그의 삶과 그가 쌓아온 벽을 나타냅니다. 15년 이상 된 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낡았습니다. 유스케는 자신의 삶과 차를 똑같이 완벽하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그는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가짜입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에도 슬픔, 상처, 분노, 죄책감 등 복잡한 감정을 억누른 채 괜찮은 척합니다. 유스케는 아내가 떠난 것에 대한 슬픔, 여러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상처, 거짓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후회합니다. 유스케의 운전기사인 미사키 역시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관계를 가진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유스케와 미사키는 서로에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영화는 두 사람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감정을 드러낼 때까지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애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느끼고 연결을 갈망할 수 있게 됩니다. 오토가 쓴 이야기 중에는 비밀을 숨기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아차리도록 점점 더 큰 단서를 남기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비밀을 외면합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비밀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하기 두려워하는 질문을 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이 쌓여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상처받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진정성은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진실합니다. 진정성은 인간 경험의 정점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스케가 마침내 자신이 표현하는 단어의 영향을 느끼도록 허용한 마지막 공연 이후 우리는 미래의 미사키를 만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케는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차의 엔진은 삐걱거리고 더 이상 차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미사키는 흉터를 가리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유스케처럼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감정의 모든 격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모습 그대로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삶의 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드라이브 마이 카는 단순한 영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3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 동안 우리는 유스케와 미사키를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숨겨진 상처와 비밀들, 그리고 그것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느리지만 깊이 있는 서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진실한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드라이브 마이 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가 전하는 가장 아름답고 보편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